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잉글랜드 대표팀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 잉글랜드 대표팀 3, 4자 라인. 대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기대 많이 됩니다. 잉글랜드 우승. 60년 만입니다. 60년. 이별 하나가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 30년이라고 했어요. 96년에 이 유니폼 입고 유로 대회. 볼 때만 해도 30년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못했고 지금은 60년이 됐습니다. 60년이면 사람 생명 아닙니까? 60년 동안 기다려온 건데 이별이 너무 외롭게 있어요. 아스날도 22년 걸렸으니 60년도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냐고요? 아니요, 이건 다릅니다. 축구 역사에서 60년은 진짜 긴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명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명단 이야기입니다. 일단 가장 화제가 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안 뽑힌 선수들이요. 항상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명단 발표는 항상 누가 안 들어갔냐는 이슈로 시작합니다. 모건 깁스화이트. 빠졌습니다. 필 포든이나 콜 파머는 이번 시즌 폼이 안 좋았기 때문에 탈락을 예상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건 깁스화이트는 다릅니다. 이 선수 이번 시즌 전 경기 다 출장했고 활약도 좋았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아스날 마두에키보다도 잘했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빠졌냐? 아무래도 소속팀이 탑팀이 아니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됐겠죠. 잉글랜드 대표팀 선택에서는 빅클럽 소속이냐 아니냐가 은연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상위권 경쟁을 한 팀이지만 완전한 탑팀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넘버 10자리에 이미 벨링엄, 에제, 오라일리 같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경쟁이 치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리스펙트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실력은 대단하고 노팅엄 포레스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콜 파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영국 팬들 입장에서는 더 아쉽습니다. 폼이 안 좋더라도 파머는 이번 대회 전 시즌만 해도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 급이었습니다. 그때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번 시즌 못 받았지만 그게 선수 자체의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라 첼시팀 상황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파머와 포든 둘 다 못 갔습니다. 영국 언론들이 가장 크게 헤드라인을 잡은 부분이 여기입니다. 근데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용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빅네임들을 집에 두고 가는 건 비판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의 판단을 밀어붙인 거죠. 사우스게이트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 한 명은 여론 의식해서 데려갔을 겁니다. 근데 투엘은 영국 사람이 아니니까 영국 미디어 압박을 좀 더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이번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트렌트 알렉산더-아놀드 이야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많이 못 나왔습니다. 부상도 많았어요.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무조건 퍼스트픽이라고 합니다. 창의성 있는 라이트백 이 정도 패싱 레인지 가진 선수 잉글랜드에 단 한 명도 없다고.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팀에 안 맞고 너무 튀고 수비 능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선수가 공격할 때는 정말 빛나지만 수비 위치 선정은 본인도 한계를 인정할 겁니다. 26명까지 뽑는 시대에 있으면 좋은 선수 아니냐는 입장이 있는데 투엘이 팀 플레이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 시스템과 안 맞는 선수를 굳이 데려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이반 토니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솔직히 등판이 좀 놀랍긴 했습니다. 사우디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데려온다는 것. 잉글랜드 팬들 사이에서 해외 리그, 특히 사우디 리그를 좀 낮춰보는 시선이 있으니까요. 근데 PK 능력은 저번 유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 역할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막판에 투입돼서 PK 성공시키는 조커 역할. 무시할 수 없죠. 성격도 좋고 팀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하는 선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 하나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스펜스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토트넘 막판에 뛰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좌우 백업 모두 가능한 유연성이 있어서 그 이유로 뽑혔겠죠. 그러나 모건 깁스화이트가 노팅엄 포레스트 순위 때문에 밀렸다면 스펜스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해됩니다. 칸텔 아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수는 선발보다는 7위든 느낌으로 갔겠죠. 경기에 1분도 안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선수 경험이 그 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측정됩니다. 훈련할 때 다운타임에 팀을 이끄는 목소리. 2대0 앞서갔을 때 마지막 10분 경기를 셧다운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이런 존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가장 뜨거운 주제입니다. 벨링엄 이야기. 벨링엄이 선발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로저스가 투엘 밑에서 너무 잘했습니다. 최근 폼도 좋고 아스톤 빌라에서 보여준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투엘이 그 선수에게 기회를 제일 많이 줬어요. 벨링엄이 복귀했을 때도 스코어대로 모건 로저스를 선발로 기용한 걸 봤을 때 감독이 처음 경기부터 바로 벨링엄으로 바꿔버리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벨링엄 아버지 쪽에서도 뭔가 이슈가 있었죠. 투엘이 이 부분을 가장 고민했을 겁니다. 벨링엄을 빼는 건 포든 파머 탈락이랑은 레벨이 다릅니다.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스타 선수를 대표팀에서 선발 제외하는 것. 이건 정말 용감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대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벨링엄이 벤치에 있을 때 팀을 얼마나 열심히 응원하느냐입니다. 썩은 표정으로 앉아있느냐 아니면 팀을 끌어올리는 에너지를 발산하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투엘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잉글랜드가 투엘을 데려온 것 자체가 굉장히 용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외국인 감독 그것도 독일 사람을. 돈도 많이 씁니다. 근데 왜 데려왔냐? 월드 클래스니까요. 클럽팀에서 증명한 사람이니까요. 사우스게이트는 분위기 메이킹 잘하고 성적도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66년 이후 최고의 성적을 낸 감독이에요. 그런데 전술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2018년 크로아티아 4강, 2022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저번 유로 결승도 결국 1대0 상황에서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투엘에 대한 기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천재적인 판단을 내리는 감독. 그 믿음. 물론 실패하면 욕도 각오해야죠. 기대도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래서 기대 반 욕 준비 반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왜 독일 사람 데려왔냐 이렇게 되는 거죠. 투엘의 명단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습니다. 확실히 A팀 B팀으로 구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선발 자리가 확실한 선수들 그리고 서브 역할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했다는 거죠. 마두에키 같은 경우도 아스날에서 후보인데 국가대표에서도 사카의 백업 역할로 같이 간 겁니다. 그 역할에 익숙한 선수를 데려간 거죠. 불만 없을 선수로. 이게 팀 분위기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벤치에 있어도 삐지지 않는 선수들로 꾸린 팀. 잉글랜드 베스트 11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골키퍼는 픽포드. 항상 논란이 있는 선수지만 실수는 드물게 나오고 78점을 늘 일관되게 줍니다. 카리스마 있고 세리머니도 잘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수비 라인. 오른쪽 리스 제임스. 부상만 안 당하면 최고의 라이트백이에요. 프리킥 세트피스까지 기가 막힙니다. 선발 지상이 없다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선수. 센터백은 게이와 콘사 조합이 유력합니다. 빌라에서 이미 같이 뛰어서 호흡이 맞고요. 게이는 챔스 결승 그 실수만 빼면 정말 잘했습니다. 그 실수 미리 해줬으니 월드컵에서는 안 할 겁니다.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왼쪽 백은 좀 불안합니다. 이 부분이 잉글랜드 약점 중 하나입니다. 중원은 라이스와 앤더슨 더블 피벗이 강력합니다. 이 둘의 합이 너무 잘 맞아요. 앤더슨은 이번 잉글랜드 퍼포먼스 덕분에 이번 여름에 큰 팀 갈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시티 유력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넘버 10은 모건 로저스 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엘이 가장 많이 기회를 줬으니까. 오른쪽 윙은 사카. 최근 폼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사카도 좀 애매했을 거예요. 왼쪽은 좀 문제입니다. 라시포드가 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골은 넣는데 90분 내내 잘하느냐는 의문 부호가 있어요. 고든도 최근 선발을 못 받고 있고 이 왼쪽이 잉글랜드의 약골이입니다. 최전방은 해리 케인. 무조건이죠. 잉글랜드 기대 포인트는 해리 케인입니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에서 60몇 골을 넣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부상 이슈도 없고요. 저번 유로에서는 꾸역꾸역 뛰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아스날 팬으로서 말하기 힘들지만 해리 케인은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년 뒤가 너무 무리일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후회 없이 보여줄 겁니다. 득점왕까지 노릴 수 있어요. 파나마 같은 팀들도 있으니까요. 걱정되는 부분은 왼쪽 윙라인입니다. 라시포드 하이라이트 보면 너무 좋은데 90분 내내 그렇게 해줘야 월드컵을 우승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우려됩니다. 잉글랜드의 이번 대회 기대치. 최소 4강은 가야 됩니다. 사우스게이트를 내보내고 투엘을 데려온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우스게이트가 결승도 갔는데 그 대체 감독이 4강도 못 가면 왜 데려왔냐는 소리 듣는 거죠. 팬들이 원하는 건 무조건 결승입니다. 60년 기다렸으니까요. 이번 명단에서 특이한 건 우승 경험자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번 시즌 각종 대회 우승한 선수들. 잉글랜드는 늘 경험이 없어서 못 이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엔 우승 경험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투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해줄 거라는 기대.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이야기입니다. 명단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 선수가 왜 들어갔냐, 저 선수가 왜 탈락했냐 하는 극단적인 반응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기혁 선수 발탁이 K리그 팬들이 아니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K리그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납득하는 픽이죠. 문제는 명단이 아닙니다. 과연 어떤 전술로 어떻게 뛸 것인가? 이게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베스트 11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감독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릅니다. 로저스 대 벨링엄처럼 경쟁하는 자리가 있는 게 보통인데 우리는 전체 전술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백스리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제하에 이야기를 해보면요. 골키퍼는 김승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발밑보다 선방이 중요하다는 고전적 시각이지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비 라인은 김민재가 중앙에 있고 양쪽으로 조민희, 오른쪽에 김태현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백스리가 우리 선수들에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미드필더는 황인범 컨디션이 관건입니다. 백승호 황인범 조합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윙백은 이태석 선수랑 서령우 선수 예측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엔스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피지컬 면에서 다르고 굉장히 하드하게 뛰는 선수라서요. 위쪽에는 이재성, 이강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강인의 공격적 지능과 이재성의 압박 강도가 조합되면 좋겠죠. 전방에서는 오영규 선발에 손흥민을 한 칸 내리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두 선수를 영리하게 섞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영규 트리키에서 보여준 폭발력은 진짜 기대되거든요. 황희찬. 이번 시즌 좀 힘들었고 강등도 됐지만 4년 전 월드컵에서 그 활약 기억하시죠? 부상만 안 당한다면 정말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제발 부상 없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선수단 이슈가 아닙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금까지 팬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불안감을 증폭시켰는데 과연 대회에서 갑자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모의고사. 계속 못 봤는데 갑자기 수능 잘 보겠어 라는 거죠. 그걸 깨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잉글랜드 대회 전 분위기가 나빴을 때 좋은 성적 보여준 게 거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분위기가 응원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협회 이슈, 감독 이슈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멀리 북중미 가서 그냥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고지대 훈련도 충분히 했고 체코는 고지대 적응을 못하고 오는 팀이고 변수가 많습니다. 개개인 선수들의 고지대 반응이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훈련을 해도 실제 몸 반응은 경기 나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으쌰으쌰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그 경험으로 선수들 분위기와 사기를 끌어올려주는 것.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잉글랜드. 60년 기다렸습니다. 투엘을 믿습니다. 최소 4강 팬들 마음속으로는 우승. 해리 케인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골든 부츠와 트로피. 이 그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조별리그 통과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체코, 멕시코, 남아공. 남아공은 반드시 잡아야 하고 체코도 고지대 조건에서 우리가 유리합니다.
4점 이상 따면 토너먼트 갑니다. 이것도 못하면 정말 축구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황희찬의 부활, 이강인의 활약, 손흥민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전성기 월드컵에서의 폭발. 이 장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나라 모두 좋은 대회 보여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기 보면서 저도 고통받기 싫거든요. 두 팀 모두 좋은 경기 해줘서 재밌는 월드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